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자, 이제 뭐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죠. 네. 설날이 다가왔는데 글쎄요, 설날에는 그 여성들, 특히 주부들은 네. 그 뭐라 그러나요? 명절 증후군까지 있다는데 좀 있죠. 그렇습니까? 몇 주 전부터 그런 분들 계시다 그래요? 아무래도 가족이 다 모여서 지내니까 해야 할 음식도 많고 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또 많이 가족들이 모이면 모인 만큼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물론이죠. 많으니까요. 네. 예.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수고한 분들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즐겁고 오늘 모실 이 가정은 뭐 365일이 명절날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행복하시기도 예.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슴으로 낳은 아이 10명과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윤정희 사모님과 오늘 특별히 네. 자녀 가운데 두 친구를 함께 초대했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10명의 자녀와 함께 천국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윤정희 사모. 10명의 자녀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기까지 겪었던 진통과 기쁨의 성장 스토리와 자녀에게 스펙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말씀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네, 어서 윤정희 오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잘 계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살이도 좀 찌고요. 네, 아이들이 더 많이 커가지고 진짜 예. 이제 든든해 보이세요. 그렇죠. 든든하죠, 이제는. 그렇죠. 그때 만났을 지난번엔 땐 초등학생이었는데. 예. 네. 혼자만 나오셔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 예. 아드님들이 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두 아드님이 같이 나왔어요. 예. 그 몇째예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저 여섯째예요. 여섯째. 이름이 김햇살이요. 햇살? 네. 그리고 저 일곱째 김다니엘입니다. 김다니엘. 그렇군요. 여섯째, 일곱째. 그럼 제일 큰 형은 몇 살이에요? 제일 영은 지금 올해 14살 돼요. 제일 큰 형이 1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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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누나인가? 예, 그죠? 누나죠. 네네. 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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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름이 기억이 나네. 제일 막내는 몇 살이에요? 이제 6살이요. 아, 그래요? 행복이 행복이. 행복이 네. 지금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 남동생 이뻐요? 네, 귀여워요. 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지금 햇살이랑 다니엘은 같이 동갑이죠. 중1. 네. 네. 누가 형이에요? 저가 형이에요. 몇 달 빠른 거야? 한 달 정도. 아, 진짜 그러면 한 달 빠른데 뭐 형이야? 형이라 그래요? 저희는 가족이니까 형이죠. 그래요? 친구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쌍둥이도 형이니까요. 예. 아니 그러면 다니엘이 약간 불만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 생각은 어때요? 저는 불만은 없어요. 없어요? 예, 다니엘 너무 착하게 생겼어. 아니 뭐 햇살이도 햇살이도. 참 그러네. 형이라 그러니까 한 달 차이인데도 또 의젓해 보이네. 네? 동생 잘해줘요? 네. 지금 동갑 그 중학교 1학년 아드님이 셋. 그렇죠. 이제 사랑이까지. 사랑이가 네네. 가장 큰 형이에요. 그래요? 걔는 8월생, 얘는 10월생, 다니엘은 11월생. 예. 자, 그럼 우리 햇살군은 자신을 소개하자면 뭐라고 소개할지 모르겠는데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신을? 네, 저는 김상문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의 아들 김햇살입니다. 예. 네. 다니엘도 소개해 볼까요? 저는 깜찍한 다니엘입니다. 네. 둘 다 너무 진짜 귀엽다. 이거 연습한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 저렇게 하네요. 너무 귀엽네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감사하죠.
근데 집에 더 깜찍하고 귀엽고 예쁜 아이들도 또 네네. 많아서요. 날마다 진짜 깜찍하고 귀여운 애들하고만 사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햇살 분은 장래 희망이 뭡니까?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아빠가 원목실에서 목사님을 하면서 아픈 사람이 아빠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빠가 병실을 들면서 기도하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저도 아빠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10명 중에 유일하게 우리 햇살이만 목사님이 되겠다고. 네네. 그러니까 무슨 아산병원 원목이 뭐 세습인 줄 아나 봐요. 아빠 닮아서 아산병원 원목을 자기가 이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병원을 세습하는 저희 가족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봉사 세습은 예. 이 권력 세습이 아니니까.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그래서 일이죠. 너무 웃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하시는 그 사역, 목회하는 일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이 하고 싶어졌어요. 네. 예. 언제부터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제가 검정고시 시작할 때부터요. 언제 검정고시는 언제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요? 6학년에 홈스쿨링 했어요. 네. 아, 아빠랑? 네. 아, 어땠어요? 재밌고 좋았어요. 그랬군요. 우리 사모님 네. 자녀들 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세요? 저희는 공교육 제도 안에 아이들을 너무 틀에 박히게 키우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랑 행복이 하나 같은 경우도 유치원을 안 보내고 물론 뭐 제가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아빠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햇살이는 작년에 홈스쿨 하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또 요한이 네, 지금 네. 이제 그 중학교 2학년이 된 요한이가 또 홈스쿨을 하고 예. 아빠가 아이들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 병원 원목실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침부터 아이들 이제 아빠는 신방하고 아픈 사람들 이제 케어하고 하는 일 하면서 네. 틈틈이 애들 공부 가리키고 애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애들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다 신앙교육을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 제도 안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학교를 또 가기 싫어하면 안 보내면서 예. 이제 그 안에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하은이 하선이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다 검정고시라 수시로 대학을 가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앙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붙잡고 네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같이 연탄 봉사도 하고 예. 같이 토요일마다 독거 어르신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배달을 하고 네. 그러니까 늘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그게 재밌겠다. 저희들은 신앙교육이라고 그죠? 생각을 해요. 어때요, 다니엘 군은? 아빠의 그 교육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니엘은 그 교육 안에 못 들어가요. 운동을 하고 있기 운동해서? 때문에 그렇구나. 아, 운동서- 다니엘 운동해요? 네. 무슨 운동해요? 저는 스케이트 쇼트트랙을 쇼트트랙을 한다고? 이야, 아이고 선수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선수 생활에 체전도 막 나가고 그래요? 네, 그럼 입상한 적도 있어요? 네, 계속 입상은 해요. 그래요? 무슨 상 받았어요? 가장 최근에? 금메달이. 금메달. 진짜. 와. 단체전도 나가고 단체전은 못 나. 안 나가고 개인전에? 네, 그럼 뭐 거의 뭐 주니어의 국가대표에 가까운가 봐요? 어느 정도 실력이? 강원도에서만 강원도에서. 작년에 이제 1000m 5년 만에 대신기록을 다니엘이 땄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빙상 연맹이 이제 딱 쳐보면 작년에 5학년 때 대신기록 한 아이가 김다니엘이라고 그 선수 이름이 떠요. 바로 그 김다니엘 군이에요? 예요. 이야, 그럼 다니엘은 꿈이 뭐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그래서 나중에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서 대학교 체육과를 가서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잘 가르치고. 근데 그 많은 그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쇼트트랙 선수가 왜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 제가 입양됐을 때 사랑이 형 혼자 타고 있다가 사랑이 형이 같이 타자 해가지고 타면서 재미도 있었고
대회도 나가가지고 금메달도 따가지고 선수가 됐어. 그렇군요. 다니엘이 어떻게 스케이팅에 좀 재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4학년 때 우리는 이제 몰랐죠. 이제 알은 거죠. 그 스포츠 영재에 뽑혀서 얘가 서울에서 이제 하루 정도 그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스케이트 선수들 중에 한 20명 정도 뽑아서 잘하는 네. 애들 뽑아서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안에 뽑혀서 그 검사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모든 운동 종목을 잘하는 아이로 그러니까 이제 스케이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운동을 잘하는 거의 뭐 스포츠 영재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스포츠의 수재 정도 되는 아이로 와.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을 다 잘해요. 이제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머리도 좋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네가 얘기 좀 해봐. 머리도 좋아요. 뭐 너 엄마가 머리도 왜 좋아요. 머리가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 진짜? 와. 운동하면서 저 정도 공부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없을 그러니까 텐데요. 새벽 운동, 밤 운동 실제로 공부를 네네.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아, 학교에서 그렇구나. 수업 시간 선생님한테 수업만 듣는 걸로 저 정도의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네네. 좋은 거죠. 네. 아이고. 네. 좋아요. 진짜 좋은 체육 선생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사모님 그 가정 10명의 형제들은 그 입양에 대해서 이미 다 오픈을 한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워낙 연장하러 입양돼서 9살, 5살, 네네네. 뭐 6살 그러니까요. 그리고 입양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축복이고 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건강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엄마 저 또한 입양된 자니까요. 주님 맞아요. 앞에 제가 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 게 예. 제가 아버지가 저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라는 걸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켰고 또 아이들이 그거를 바르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 햇살군은 엄마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을 해요? 잘 기억 안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어머니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햇살이 5살 때 크리스마스 앞두고 네. 이제 대전에 늘사랑 아동센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5명까지 입양이 되어져 있었고 원래 대한민국 법으로는 6명까지 입양을 해라라고 써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뭐 헌법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더 입양해도 괜찮은데 6명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 햇살이 이제 그쪽 여기 아이를 낳아주신 분이 친권 포기를 안 했는데 네.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권 포기를 하신 거예요.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어서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전화가 오셔서 큰 아이고 남자아이고 그런데다가 또 약간 이제 그 시설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늦어요. 네. 언어 장애도 있고. 그래서 입양되기가 어려운데 저희 집에서 입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이제 갔죠. 갔더니 그동안 우리 애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다녔던 곳이고 하은이, 하선이 손을 붙잡고 봉사활동을 다닌 곳이고 우리 아이들 5명이 왔던 곳인데 햇살이라는 아이가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아이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처음 본 아이가 완전히 눈이 부시게 푸르르게 빛을 발하며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 햇살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져서 제가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았어요. 얘를 보고. 그래서 햇살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제가 햇살이라고 지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 가정에게 너무 멋진 아들 햇살이를 예. 보내주었다고 네.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햇살이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멋진 아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제가 네. 참 감사하죠. 네. 아니 뭐 제가 봐도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아주 네. 잘생겼습니다. 아, 동네에서 그리고- 소문났죠? 잘생겼다고.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자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이야. 너무 잘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햇살이는 5살 때 엄마를 만났고 예. 다니엘은 몇 살 때 만났는지 기억해요? 기억은 잘 안 나요? 뭐 우리 아홉 어머니가 살. 9살 때? 네. 근데 엄마를 처음 만난 건 생각나는 거죠? 네. 네. 엄마가 다니엘을 봤을 때의 감정은 엄마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엄마를 봤을 때 그때 느낌이 기억이 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땠어요? 다니엘 처음 봤을 때는요?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햇살이를 데리고 올 때 예. 같은 5살이었어요. 전부 다 저희들이 다 또래잖아요. 예. 사랑이가 이제 4살 때 오고 요한이가 5살 때 오고 그리고 햇살이가 그러니까 한 해에 2명씩 왔어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오다 보니까 곡이 다 또래 애들이었잖아요. 네. 저희 애들 나이들이 다 동갑이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 햇살이 12월에 데리러 갔을 때 눈 조그맣고 작은 아이가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 아이는 입양이 되는 아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입양할 생각이 아니고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그랬더니만 쟤는 이제 부모님이 연락이 안 돼서 친권 포기각서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지금은 이제 입양법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그때만 해도 부모를 찾는 공고를 냈다가 몇 개월이 지나 안 내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아이라 바로 입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한테 참 미안하다 하고 한번 안아주고 온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지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필리핀 아이 신생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를 결국은 입양이 안 되고 아이가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 이제 엄마가 필리핀 분이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1년을 넘게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대사관에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 아이를 입양을 못하고 결국 그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면서 제가 마음에 그러니까 근 10개월을 그 아이를 입양할 생각으로 서울로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공을 들였는데 제 뱃속에 10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근데 마음에 너무 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아빠가 그 상처와 아픔을 다른 아이를 입양하자 저한테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이 회복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아동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다고 네. 데려가겠냐고 그리고서 내려가서 보니까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하던 그 꼬모였어요. 그 아이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 보고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다니엘이 그 그렇게 9살 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강릉에 있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네. 버스 타고 올라오는 내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의 아이가 지금 제품에 이렇게 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다니엘이에요. 이해가 돼요. 다니엘 그때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저렇게 깜찍한 우리 아들을 다니엘도 어머니 아버지 좋은 어머니 아버지 만나 좋지만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도 저렇게 잘생기고 예. 멋진 아들을 안 데려가서 다른 데 갔으면 정말 섭섭할 뻔했어요. 저희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 아이들이 저를 선택하는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된 거죠. 네. 햇살이는 5살 때 왔으니까 예. 그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라든가 게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우리 다니엘 군은 9살이면 그래도 좀 많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서 집으로 와 보니까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때 집에 처음 왔을 때 느낌 기억나요? 다니엘은 영리해서 그랬는지 바로 적응이 잘 됐어요. 네네. 오히려 5살, 4살, 5살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시설에서 있던 곳이 나하고 더 잘 맞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5살짜리 입양하는 아이들이 거의 10명이면 6명, 7명이 파양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생아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다니엘처럼 큰 아이들은 또 조금 적응하면서 이제 알맞게 걸어가고 근데 4살, 5살짜리 아이들은 그 과정에 적응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4살, 5살에 입양됐다가 우리 한결이 같은 경우는 5살에 입양됐다가 7살 반에 파양되고 네. 다시 9살에 저희 집으로 오고 그리고 요한이는 4살에 입양됐다가 요한이는 2달 만에 파양되고 5살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또래 아이들이 적응하는 게 좀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보육원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지내왔는데
그래서 우리 햇살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네. 오줌을 많이 쌌어요 밤중에. 6살, 7살까지. 말할 수 없는 또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다른 여느 그 또래 아이들하고 좀 다른 점이 많죠. 그럼요. 키우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우선 일단 그러니까는 이제 가리키는 방법 자체가 일반 가정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저희가. 네. 그러니까는 쉬는 시간에 오히려 저희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지난주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연탄봉사 또 하고 왔고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일반 또래 아이들끼리 뭐 핸드폰을 붙잡고 뭐 게임을 한다거나 네네. 그리고 이제 TV를 본다거나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일들을 저희들은 안 해요. 아 그래요? 저희 집이 산모인데 그 산모가 핸드폰 네. 예. 그리고 TV 시청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아하.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우선 네. 일단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일반 가정은 엄마든 애든 전부 다 핸드폰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집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도 뭐 핸드폰 뭐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반 가정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거는 느끼죠. 좀 어머니의 좀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신지 몰라서. 당연하죠. 내가 저 애들은 싫어하죠. 햇살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애들은 엄마가 싫어해요. 얘기하는 거 3가지 없는 거, 컴퓨터, 휴대폰, 텔레비전. 네. 예, 불만 없습니까? 네, 불만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가족이 너무 많아서 같이 어울려서 놀 게 많아서 불만은 없어요. 근데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교육 하나도 안 시키실 것 같은데 예. 한때 사교육의 대장이셨다면서요.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애들 아빠가 목회자지만 그전에 애들의 아빠가 토목 사업을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F 시절에 저희가 많은 부를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굉장히 여유 있게 살던 시절에 하은이 하선이를 입양하면서 저 또한 사교육을 좀 권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데 월요일은 아이들 발레, 화요일은 레고 닥터, 수요일은 뮤지컬, 그리고 목요일은 색종이 접기, 뭐 토요일은 특강. 그리고 문화센터. 끝나고 나면 이제 9층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애들하고 우아하게 저녁 먹고 그리고 5층에 있는 아이들 이제 아동복 파는 곳에서 아이들 옷 몇 장 사갖고 오고 네네. 진짜 그렇게 살던 시절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죽어가는 하선이를 보면서 그 사교육이 정말 쓸모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사교육 백날 시키면 뭐예요. 아이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겁게만 살게 하는 거 그게 더 올바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하선이 때문에. 네네. 아, 그렇군요. 애들 10명이 엄마를 잘 길들이는 선생님이다라는 아이들을요. 아이들이. 네.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뭐 여러 종 굉장히 많은데 한 명 한 명 다 많은데 그냥 한 예로 최근 들어서 저희 한결이를 9살에 입양을 했거든요. 네. 우리 다니엘하고 같은 나이에. 근데 그 시절에 행복이 11월 달에 행복이를 입양하고 그 다음 연도 2월에 한결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한결이가 제가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는다는 요한이 같은 성격의 아이. 그러니까 지적 장애에다가 이제 그 ADHD에다가 네네. 그리고 그 9살에 이제 보육원 형들한테 얘가 얼마나 까부나 맞기도 무지하게 많이 맞아서 길거리 맨날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그냥 엎어져 있고 그러니까 통제가 되기 좀 어려운 아이였어요. 네. 그리고 우선 일단 9살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몰랐고 한글 모르니까 수는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이 같은 아이는 다시는 아버지 안 키울게요 했는데 거의 요한이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를 입양하면서 그 입양 기간에서 요한이 얘기 제가 하니까 요한이랑 비슷한 아이가 우리 기관에 있는데 그 아이를 입양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온 아이가 우리 한결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데리고 와서 3월, 4월, 5월을 견디면서 행복이는 어리고 한결이는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병이 나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거쳐가지고 이제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6인실도 못 가는 1인실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해서 누워 있는데 한결이가 갑자기 불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결이가 엄마 내가 왜 옛날에 살던 집에서 안 살고 자비원으로 갔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너를 보낸 거야 속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거기다가 엄마 에이 그거는 지금의 엄마 아빠를 내가 만나려고 기다리려고 그 자비원으로 간 거야. 그 아이가 그 말을 하고 확 예.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제 애들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힘들어가지고 네. 있는데 그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멍하니 들었어요.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있잖아요. 네네. 네가 간 게 아니라 어른들이 어. 어른들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하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일부러 엄마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서 자비원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 듣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멍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제가 저렇게 말하는 아들을 두고 왜 아팠나. 내가 뭐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나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비싼 링겔을 맞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말 한마디가 링겔보다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한 거죠. 네. 그래서 얘들아 니들 뭐 먹고 싶냐 엄마가 간식해줄게. 이 제대로 일어나 화장실도 못 걸어갔던 사람인데 세상에. 예. 그랬더니 한결이가 엄마 김치 부친 게 그래서 김치 부친 게 20장을 붙여서 우리 집은 간식이 20장이거든요. 네. 붙여서 애들하고 먹는데 한결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걸 가르쳐준 제 인생의 스승, 인생의 선생, 제 삶의 교사가 바로 너구나. 다 한결아 참 네, 고맙다. 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제 인생의 교사인 거죠. 그러네요. 네.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그분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 네. 애기 그러네요. 같지만 진짜. 그 속에 있는 한마디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러면서 그 자폐도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IQ도 100이 넘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물론 좀 까불긴 해요. 변함없이 까부는데 그 까부는 거조차도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네. 장난꾸러기 그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저 아이도 올부터 쇼트트랙을 하는데 올부터 강원도 대표 선수가 돼서 네네. 이제 수목금 이제 동계체전 참여해요. 네. 네. 다니엘 집에서는 스케이트 시작만 하면 다 대표 선수네요. 아니 아이들이 막 뭘 잘하는 것 같아. 또 누가 예. 수학을 또 그렇게 잘하고. 요한이가 네. 그 5살 때 요한이는 부모님이 베트남 분이시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기 때 입양됐다가 파양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문을 열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네. 이제 IQ가 64로 지적 장애로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지적 장애 등급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정상인 아이를 보냈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금방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퇴행성 발달 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고친 예가 손가락 안에 꼽는다는데 네. 우리 요한이가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꼽는 아이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면서 그게 치유가 되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아이가 이제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네. 역사도 잘하고 지금 이제 IQ 130이 넘는 수재가 되어서 이제 외교관이 되겠다고 그래서 나를 낳아준 나라에 가서 예.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싶다고. 외교관 선교사를 꿈꾸면서 네. 공부하고 아이고, 있어요. 좋네. 네. 다니엘은 형제들이 비슷비슷한 나이들이 있으니까 싸운 적도 있어요? 형제간에? 아저씨도 뭐 싸웠죠 옛날에 형제간에.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싸우진 않고 네가 일방적으로 한결이를 팬 적이 있지? 그래요? 그때 뭐 햇살이가 말렸다면서 막 네. 햇살이가 기억나요? 네. 왜 싸웠어요 그때? 그때 한결이가 저 수학학원 가는데 한결이가 아빠가 따라가도 된다고 하길래 한결이가 그냥 따라가려고 갈렸는데 다니엘이 따라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니엘이 그때 자전거 넘어뜨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많이 어떻게 했어요. 싸울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화해를 했어요? 화해 안 하고 그냥 한결이가 계속 말리니까 다니엘이 그냥 그만하고 한결이가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하고 이제 햇살이가 저한테 와서 네네. 일렀죠. 그리고는 이제 애들은 운동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때렸다는 걸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하선이가 그 얘기 듣고 이제 화가 나서 막 울며 불며 이제 다니엘도 9살이었고 한결이도 9살이었잖아요. 1년 뒤에. 예. 그러니까 저도 9살에 와가지고 형제간들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한결이한테 잘해줘야지. 그거를 때리고 그랬다고 저한테 엄마 내가 한결이 다니엘 오면 내가 얘를 잡을 테니까 엄마는 빠지라고. 내가 얘 그러니까 일반 얘 말 그대로 표현하게 리얼하게요. 내가 얘 오면 엄마 내가 패 잡아 죽일 거야. 엄마 나 말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나서지 마. 그리고 다니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뒤는 얘한테 들으세요. 다니엘 어떻게 됐어? 누나가 막 혼내줬어? 아니요, 혼내주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했어? 그냥 전 누나가 때리는 줄 알고 응. 무섭게. 네 누나가. 무서웠는데 누나가 제 손을 잡고 집 주변 돌면서 울었어요. 뭐라 그러면서 그냥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니엘. 그때 누나가 몇 살 때죠 그때가? 18살. 다니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마음이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저도 그때 울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감동스럽다. 진짜 아줌마 눈물이 날라 아저씨도 그래요. 지금 눈물이 난다. 그 얘기 그래서 들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지? 누나가 너한테 뭐라고 했다며. 그래서 누나가 참 대단한 누나네. 그죠? 누나가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요. 뭐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아줬어요.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누나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하선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있다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도 알다시피 아까 패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다니엘 손을 붙잡고 교회 사택 마당을 도는데 그냥 말도 안 하고 막 굉장히 많이 돌았대요. 도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도 상처받은 아이구나.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다니엘이 누나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는데 하선이가 패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해서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2시간 동안 둘이 그냥 얘기를 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다니엘한테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들끼리 해결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오늘 이 사건이 엄마가 또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엄마의 교사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하선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올해 20살. 그리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네. 뭐 이제- 하고 싶대요? 하은이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 선교사를 꿈꿨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고 있어서 이제 그 길을 걷는데 하은이하고 하선이하고 둘이 작년에 이제 대학 입시를 쓰는데 하은이가 하선이를 불러서 하민이하고 요한이하고 넷이 상의를 했대요. 자기는 선교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동생들을 못 돌본다. 네. 하선이 네가 그거에 맞는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거에 맞는 과를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선이가 나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고 1등급이 나와서 근데 내가 체력이 아직 건강하지 못하니까 의대는 못 가고 간호학과를 가서 아빠 아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 네. 아빠 노후도 책임지고 동생들도 조금 뒷바라지를 엄마 아빠가 누구한테 손을 벌리지 않으니까 동생들을 내가 조금 케어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하민이가 내가 카누를 하고 있으니까 카누 국가대표가 되면 장학금이 나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언니 뒷바라지를 해주겠다고 네. 그랬더니만 이제 하선이가 그럼 내가 그걸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만약에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결혼하면 딸들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이가 거기다가 그땐 내가 외교관이 되어 있잖아. 저는 그 말을 아이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노후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 저는 이제 잘 키워 세상에 내보내주는 것까지 제 역할이고 맞아요. 그 뒤에 아이들이 효도하면 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뒷거를 바라지 말자고. 그렇죠. 근데 네 명이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걸 들으면서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너희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제가 애들한테 너희들 열심히 예쁘게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선이가 엄마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성장해서 엄마한테 잘하면 엄마 좋아할 거잖아. 내가 용돈 좀 받을 거잖아.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참 고맙죠. 그런 진짜 건강한 마음이죠. 예, 예. 아이들이 너무 훨씬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한결이는 마음속에 햇살이 그 한결이던데 햇살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 있어요? 예전엔 쑥스럽지만 엄마 사랑해. 이 다음에 꼭 커서 효도할게. 예전에 쑥스러워서 못했어? 나중에 커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만히 엄마 손만 잡고 맞아. 가만히 있기만 해도 효도인데 그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알죠? 아들아. 네. 엄마가 다니엘도 엄마한테 할 얘기 있어? 저는 1학년 때 아기 집에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나오면서 친구들 앞에서 아기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집 주변 한 바퀴 돌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이렇게 집에 데려와줘서 너무 감사하지.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어 좋지요. 형제들이 있고 엄마 아빠 있고 그래요.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는 다 알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학교 끝나고 내려오면 뇌사랑 아동센터가 이렇게 도로변에 있어요. 하필이면. 근데 친구들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아동센터에 살고 있는 아이라는 걸 알리기 싫어서 일부러 한 바퀴 돌았대요. 그 1학년 그 꼬맹이가. 네. 그리고 돌다가 애들이 또 있으면 또 한 바퀴 또 돌고. 그래서 애들이 없으면 그때 들어갔대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게 해줘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렇군요. 이제 그 말을 지금 이제 하는 네. 거죠. 근데 혹시 지금은 또 아이들이 뭐 불편하게 친구들이 하는 그런 건 없니? 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 나 네. 입양돼서 행복하다고. 네네네. 그게 너무 고맙죠. 네네. 진짜 자신만만해야지 뭐 또 맞아. 훌륭한 쇼트트랙 선수가 돼서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하면 많은 입양된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선배가 돼야지. 맞아. 그죠? 너무 좋은 엄마 아빠를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행복할까?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 네. 그렇죠. 아니, 뭐 귀한 아이들을 어머님도 키우게 그렇고. 해주셔서 예. 정말 감사하죠. 어머님도 그렇고 두 햇살이 다니엘 보고 있으면 꾸며지지 않은 예. 그 안에서 행복이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네. 햇살이도 다니엘도 건강하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 귀한 가정을 만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버려야 되겠구나. 휴대폰을 각자 들여다보고 있는 한 가족끼리의 대화는 어렵겠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휴대폰이 없으니까 가족 간에 얼마나 귀한 대화가 많습니까? 애들 보고는 휴대폰 보지 말라고 하면서 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어른들이 정말 자제를 해야 되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정말 내가 행복한 일인 것 같은데 네네.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좀 더 내 아이, 남의 아이 다 돌아보면서 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